권력의 오만함은 끝없는 피바람을 불러옵니다. 660년 한반도 남쪽의 강자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마당 연합군의 거대한 칼날이 고구려를 향했죠. 천하를 움켜쥐리너는 당 고종의 야심이 폭발한 겁니다. 661년 당나라는 무서운 기세로 평양성으로 물려옵니다. 백제를 짓밟은 여세를 몰아 고구려의 심장을 겨눴죠. 오늘은 세계 최강 당나라를 꺾은 사수대첩입니다. 당나라의 수십만 대군이 평양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대동강 위로는 수많은 당나라 군함들이 진을 쳤죠. 성 밖은 온통 적들의 붉은 깃발로 뒤덮였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완벽하게 차단된 고립무원의 상태. 고구려의 도읍 평양성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하지만 고구려에는 굽히지 않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철권 통치자 대망리지 연개소문이 버티고 있었죠. 그는 무너지는 병사들의 눈빛을 차갑게 다잡았습니다. 적의 대군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서늘한 도끼. 당나라 군대의 파상 공세가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거대한 포차가 날아오고 성벽이 부서지는 공성전. 하지만 연개소문의 지휘 아래 평양성은 굳건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은 혹독한 겨울까지 처절하게 이어졌죠. 661년의 요동겨울은 유난히도 차갑고 끔찍했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평양성 안팎을 매섭게 훑었습니다. 포위한 당나라 군대에게도 이 추위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보급로가 얼어붙어 식량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당나라 군사들은 동상에 걸려 진흙 속에 쓰러져 갔습니다. 전쟁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양쪽 군대의 목을 서서히 조여왔죠. 하지만 연개소문은 이 끔찍한 타이밍만을 묵묵히 기다렸죠. 적이 가장 지치고 방심할 때를 노리는 서늘한 맹수. 당나라 진영 내부에서도 서서히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수군 총관 소정방은 보급을 핑계로 서둘러 달아나 버렸죠. 평양성을 겹겹이 둘러싼 포위망 한쪽이 무너진 겁니다. 연개소문의 매서운 눈빛이 적의 치명적 약점을 포착했죠. 662년 2월 마침내 고구려의 대대적인 반격이 폭발합니다.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짙은 어둠 속 성문이 열렸습니다. 고구려의 정예 결사대가 눈보라를 뚫고 쏟아져 나왔죠. 당나라 옥저도행군 총관 방요태가 이끄는 주력 부대였습니다. 연개소문은 이들을 사수강 근처로 완벽하게 몰아넣었죠. 사수, 즉 청천강 유역은 뼛속까지 얼어붙는 지옥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변에서 끔찍한 핏빛 사륙전이 막을 올립니다. 연개소문의 칼날이 당나라 진영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겼죠. 반여태의 부대는 기습 공격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음 위로 검붉은 피가 강물처럼 처참하게 흘러내렸죠. 반여태와 그의 아들 13명이 모두 이곳에서 참수당합니다. 당나라의 정예군단이 단숨에 고깃덩이로 전락한 겁니다. 머리가 잘린 당나라 병사들의 시체가 거대한 산을 이뤘죠. 지옥 같은 눈보라 속에서 연개소문은 피를 뒤집었었습니다. 옥저도행군 수만 명이 그곳에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죠. 고대 전쟁사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완벽한 산멸전이었습니다. 사수대첩의 끔찍한 전멸 소식은 당군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평양성을 공격하던 당나라 주력대군마저 공포에 질려버리죠. 포위망이 완전히 뚫리고 수군의 식량 지원마저 끊긴 상황. 당나라 군대는 짐승처럼 쫓기듯 평양성에서 달아나게 됩니다. 수백만 대군을 호령하던 제국의 위상이 진흙탕에 처박혔죠. 고구려는 거대한 제국 당나라를 다시 한번 무릎 꿇린 겁니다. 대망리지 연개소문의 군사적 위상이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죠. 그의 철권 통치와 강력한 카리스마가 빚어낸 핏빛 승리. 동아시아 최고의 독재자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움켜쥐게 됩니다. 장고종은 이 참담한 패배에 분노하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연개소문은 수나라와 당나라 황제들을 연이어 패퇴시켰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한 두 거대 제국이 한 남자에게 막힌 거죠. 그의 무자비한 강경 노선이 외적의 침입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백성들은 살기 위해 이 무서운 독재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했죠. 공포와 무력으로 쌓아올린 권력이 고구려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면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어두웠죠.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으로 고구려의 산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쟁 구품처럼 혹사당하며 죽어갔죠. 국력은 바닥을 드러냈고 농토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국을 이긴 승전고 뒤에는 백성들의 처절한 비명만 남았습니다. 연개소문은 이 내부의 극심한 피로를 오직 공포로만 억눌렀습니다. 반대하는 귀족들은 가차없이 처형당해 이슬로 사라졌죠. 그의 등 뒤에는 항시 5자루의 시퍼런 칼이 번뜩였습니다. 하엽을 모르는 맹수의 카리스마는 겉보기에 무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반드시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법이죠. 연개소문의 1인 독재는 고구려의 체질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켰죠. 신하들이 모여 복정을 논의하던 귀족 연립체제가 붕괴한 겁니다. 오직 그의 무력과 결단에만 국가의 모든 운명이 매달리게 되었죠. 독재자가 사라지는 순간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고구려는 거대한 전쟁 기계가 되었지만 조종수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는 이 무서운 맹수가 죽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연개소문이 살아있는 동안 고구려를 꺾을 수 없음을 알았죠. 무력 정면 돌파 대신 고구려의 기운이 빠지길 기다리는 소모전. 국경 곳곳에서 끊임없는 국지전이 발생하며 피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연개소문 역시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죠. 아들들에게 서둘러 막강한 권력을 나눠주기 시작하죠. 장남 남생을 비롯해 남건, 남산에게 주요 관직과 병권을 세습합니다. 가문을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끔찍한 시도였죠. 고구려 멸망의 가장 치명적인 도화선이 될 줄 알았을까요? 권력의 사유화는 귀족들의 극심한 불만과 이탈을 불러왔죠. 화려한 사수대첩의 승리는 사실 고구려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이 승리를 끝으로 고구려는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계속된 징발로 굶주린 백성들의 불만은 시한폭탄처럼 부풀어 올랐죠. 강대국의 압박에 맞선 자주적 투쟁이라는 거창한 대의명분. 그 명분 아래 수십만 고구려 청년들의 목숨이 갈려나갔죠. 외세 침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독재 권력의 무자비한 착취입니다. 승자의 역사 뒤에 억울하게 도살당한 자들의 피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권력의 재단에 바쳐진 이름 없는 병사들의 뼈아픈 희생을 말입니다. 국가는 언제나 약자들의 처참한 희생을 당연시해 왔으니까요. 고대 동아시아의 전쟁터는 자비가 거세된 잔혹한 도살장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권력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잔혹한 전쟁을 이용했죠.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불안과 불만을 핏빛으로 억누른 겁니다. 위기 상황은 독재자의 가혹한 철권 통치를 정당화하는 최고의 무기죠. 국가는 한 가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사유물로 전락하죠. 사수대첩의 화려한 승전보에 결코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당나라를 꺾었다는 찬란한 영광 뒤에 숨겨진 썩어빠진 민낯. 폭력으로 세워진 권력의 끔찍하고 서늘한 끝을 똑똑히 보십시오. 권력자의 탐욕이 어떻게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지 말입니다. 영웅이란 포장지를 찢고 권력욕에 휩싸인 한 인간을 직시하십시오. 대망리지의 위풍당당한 망토 뒤에는 망국의 짙은 그림자가 숨어있죠. 사수대첩 이후 고구려는 극도로 불안정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 들어온 것처럼 묘하게 고요하고 차가웠죠.
당나라는 철수했지만 이는 영원한 침략 포기가 절대 아니었죠. 더 치밀한 병력으로 고구려를 삼키기 위한 은밀한 기다림이었죠. 신라 역시 나당 연합의 끈을 조이며 복상을 서늘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연개소문의 수명은 끝을 향해 갑니다. 피와 철로 살아온 거인도 세월의 차가운 섭리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숨결이 잦아들수록 지배층 내부의 공포는 더욱 극에 달하기 시작했죠. 호랑이가 쓰러지면 늑대들이 서로의 목덜미를 뜯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권력에 취한 자들에게 국가의 존망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동화책 속 영웅담은 권력 정치의 잔혹함을 철저하게 가려버립니다. 영웅담 뒤에 숨겨진 끔찍한 핏빛 민낯을 서늘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1인 독재의 최후는 파멸뿐이라는 차갑고 묵직한 역사의 서늘한 섭리입니다. 피로 지킨 고구려는 결국 그의 아들들에 의해 무참하게 찢겨나가게 됩니다. 외적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한 탐욕이 고구려의 심장을 무참히 찔러버린 셈이죠. 보덕과 명분은 피 묻은 칼을 닦는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핏빛 지옥도가 머지않아 처참하게 펼쳐집니다. 역사의 메스로 지배층의 추악한 이면을 남김없이 서늘하게 도려냅니다. 화려한 승리 뒤에 가려진 억울한 죽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기 위해 기꺼이 짐승이 되어야 했던 무자비한 핏빛 투기장의 법칙입니다. 피바람을 준비하는 동아시아의 핏빛 전쟁은 어둠 속에서 계속됩니다. 거짓된 영웅서사 따위는 이제 쓰레기통에 영원히 던져버리십시오. 도덕과 낭만이 거세된 고대 핏빛 투기장 속으로 서늘하게 들어오십시오. 피비린내 진동하는 역사만이 권력의 잔혹한 민낯을 가차없이 까발립니다. 이 숨막히는 전장 끝에 어떤 처참한 핏빛 결말이 서늘하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구려의 핏빛 투지는 이 끔찍한 사지에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악마에게 영혼을 판 자들이 벌이는 잔혹한 도살극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강자만 살아남는 난세 속에서 고구려인들은 전설적인 투혼을 피로 새겼죠. 화려한 창가에 속아 전쟁의 참혹한 핏빛 민낯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면 결국 내 목이 잘려나가는 잔혹한 야생의 법칙. 내부 분열과 무자비한 침략으로 고구려는 철저하게 찢겨나가고 짓밟혔죠. 제국의 오만은 벼랑 끝 약자의 처절한 투지 앞에 무참하게 산산조각 났죠. 피 튀기는 무자비한 핏빛 생존 게임에서 끝까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수십만의 피를 삼킨 차가운 전쟁의 심연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7화 당군을 괴멸시킨 연개소문의 사수대처편을 서늘하게 마칩니다. 다음화 연개소문이 형제간 화합을 당부하는 유언을 남기고 병사합니다. 하지만 장남 남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끔찍한 권력 다툼이 폭발합니다. 남건과 남산이 이간질에 속아 조카를 처참히 도륙하고 성문을 닫아버리죠. 피로 묶인 결속력이 형제들의 탐욕 앞에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동족의 목을 뜯는 끔찍한 내전의 서막. 다음 화도 시선을 고정하십시오.